제가 올해로 67입니다. 제 나이 67에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살면서 이혼이라는 건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다못해 자식들이 하는 불행한 일인 줄 알았지,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제 인생의 황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는 은퇴 후 10년 동안 아내에게 매일 구박만 받던 남편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성공한 가장 능력 있는 남자였지만 집에서는 그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할 짐짝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나름 대기업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지각 없이 일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월급쟁이 신화를 쓰려고 발버둥 쳤죠. 아내도 처음에는 저를 많이 존경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인정받을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모습이 역력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딱 퇴직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끝이 났습니다. 퇴직 기념 해외여행?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사치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대하듯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제 모든 행동에 날카로운 지적이 돌아왔습니다. 리모컨을 만져도, 물을 마셔도, 심지어 숨 쉬는 것마저도 말이죠.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아내는 제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인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신 쉬니까 좋다고 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죠.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냐? 당신 숨 쉬는 공기도 아깝다. 매일 아침 듣는 모닝콜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작은 방에 틀어박혀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려 애썼지만 그마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툭하면 문을 열고 들어와 잔소리를 퍼부었죠. 저는 마치 군대 시절의 막내 훈련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5년을 밖에서 전쟁터처럼 살다 돌아왔더니 집이라는 곳이 진짜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경제권 문제였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저에게 모든 통장과 카드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에만 있는데 돈 쓸 일이 어디 있냐? 내가 관리하는 게 맞다. 제가 평생 벌어온 돈, 퇴직금까지 합쳐 수억 원이 되는 돈이 순식간에 아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마치 초등학생 용돈 받듯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 돈으로 친구들과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죠. 당신 또 밖에 나가서 돈 쓰는 거지? 그 돈 모아서 노후에 써야지. 아내의 감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기분이 상해서 따졌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벌었으면 뭐해? 그 돈으로 내가 자식들 다 키우고 집안 살림 꾸린 거다. 당신이 밖에서 편하게 돈 벌 때 나는 이 집에서 당신 시중 들며 살았다. 이제부터는 그 대가를 받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돈을 벌었다고요? 매일 아침 전쟁터로 출근했던 제 삶은 대체 뭐였을까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는 모르겠더군요. 집 밖으로 나와서야 알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갈 곳 없는 60대 남자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밥 먹을 때만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곤 했죠. 그렇게 투명 인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터졌습니다. 손주가 독감에 걸려 며칠째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라 돌봄이 어려웠고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손주를 돌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놀고 있으니 당신이 해야지. 내가 이 나이에 감기 걸린 애를 어떻게 보냐. 저는 솔직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미 무릎 관절도 좋지 않았고요. 결국 제가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손주를 간호하다가 저도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끙끙 앓으며 이불을 덮고 있는데 아내가 방에 들어오더니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 꼴로 방에만 누워있지 말고 손주 병문안 가는 길에 내가 먹을 약국 약 좀 사와. 끙끙 앓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오늘 저녁 반찬은 당신이 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약 사오라는 명령과 반찬 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봐서라도 남들이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모든 인내심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 여자와 같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67세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 아내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인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는 여전히 제가 구석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순종적인 남편일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저는 우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사연을 듣고 한참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장기간의 별거와 학대 정황이 없더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리고 경제권 박탈과 노동력 착취에 해당하는 황혼유가, 강요 등은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꾹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왜 저는 집에서 인정받으려고 10년을 허비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제 돈을 되찾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가 아직 아내 명의의 통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늙은이가 미쳤냐?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살겠다고. 내가 내 생활비를 대주고 밥을 해먹였는데 배은망덕하게.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막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자유라는 단단한 돌멩이가 박혀 있었거든요. 소송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통장 내역, 저에게 요구했던 가사 노동과 황혼 육아의 증거들, 그리고 35년간 제가 가져온 소득 증명서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내는 끝까지 자기는 현모양처였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정신 이상이 생겨서 이혼하는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통해 제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었고 저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시중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막 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혼 후 저는 아담한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제가 마음대로 리모컨을 돌리고 제가 먹고 싶은 시간에 밥을 먹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저만의 공간입니다. 이 방에는 그 누구의 잔소리도 그 누구의 눈치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어색했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요리를 하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였는데 정말 맛있더군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엄마 나이도 있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더니 이내 이해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를 더 자주 찾아와서 아버지, 혼자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응원해 줍니다. 저는 이혼 후 남은 노후 자금으로 작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꿈이었던 사진을 다시 시작했죠.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근처 산이나 강가를 찾아다닙니다.
제가 찍은 풍경 사진을 인화해서 제 방에 걸어두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젠 더 이상 짐짝이 아니라 세상을 기록하는 사진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시니어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고통 속에서 보내는 100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당신을 억압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황혼이혼은 불행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67세에도 용기를 내어 나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좁은 방구석에서 숨막혀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식들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버티고 계신가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제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35년간 단 하루도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까요.